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항상 이 시간에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인사이트 들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새로운 기술과 최신 IT 동향들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빅테크 이야기들만 좀 했는데 오늘은 국내 기업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엇갈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빅테크라고 하면 역시 뭐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이버, 카카오의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크게 엇갈렸죠. 지난해 이제 같은 기간 대비해가지고 카카오의 영업이익은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는 오히려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1분기 성적표가 왜 이렇게 엇갈렸는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확실히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이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좀 실적이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뭐 일단 여러 가지를 뜯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이커머스의 발전인데 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죠. 전체 매출을 보게 되면 1분기 매출이 2조 2,804억이고 영업이익이 3,30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는 작년에 동기 대비해가지고 23.6% 증가한 거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도 0.4%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게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정도 증가했죠.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간 감소했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증가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실제로 매출이 많이 나왔는가 보게 되면 역시 네이버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검색부, 이제 검색하는 서치 플랫폼이 8,518억의 매출을 냈고요. 그다음 이제 이번에 많이 오른 게 커머스 부분인 것 같은데 커머스가 6,059억, 또 핀테크 3,182억, 콘텐츠가 4,113억, 또 클라우드가 932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서치 플랫폼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검색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게 되는 화면에 뭐 광고 같은 게 배너가 뜨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이른바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용을 뭔가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했을 때 정보 나오기 전에 그 위에 보면은 어떤 광고 형태로 붙어 있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검색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좀 나눠서 보면 첫 번째로 검색한 이제 서치 플랫폼에서의 디스플레이 광고는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줄었느냐라고 보게 되면 작년에 이제 올림픽도 있고 대선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 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들어오는 그 광고가 좀 비싸거든요. 근데 비싸더라도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올해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1%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했을 때 위에 나오는 검색 광고는 오히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5.3% 성장했다라고 하는 게 좀 눈길을 끌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커머스랑도 좀 연동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빅 이벤트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캐시카우는 일단 흔들리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사실 근데 요즘 경기 둔화라 그런지 광고 시장은 그렇게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흥미로운 게 이게 그러면은 이제 검색 광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가 갖고 있는 플랫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오히려 이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을 쇼핑몰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커머스라고 하는 녀석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자체가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뭐 내가 어떤 옷을 사지, 뭘 사지 이렇게 하면은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쳤을 때 나오는 여러 개 밑에 있는 정보 말고 그 위에 광고 형태가 되더라도 위에 뜨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그 위에 올라오게 되는 어떠한 검색형 광고 이게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언급을 해주신 대로 커머스 분야도 좀 많이 커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효과였을까요? 이게 이제 제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시마크라고 하는 사이트를 인수한 건데요. 포시마크라고 하는 사이트가 그때 이제 네이버에서 처음으로 인수할 때만 해도 왜 이렇게 비싸게 사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거의 뭐 1조 이상의 돈을 주고 1조 한 5천억 정도의 돈을 주고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포시마크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미국 현지에서는 포시마크를 인수할 때 상당히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원래 나스닥 상장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상장사를 미국 관점에서 보면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인수했다.
그리고 인수해가지고 어쨌든 나스닥에서 상장이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당히 관심을 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시마크 자체가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 궁금증을 보냈던 가장 컸던 이유가 바로 포시마크가 한국판 당근마켓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네.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당근마켓 쓸 때 돈 안 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판 당근마켓이라고 하는데 포시마크가 돈을 벌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참 흥미로운 게 커먼스 실적에서의 핵심이 포시마크 인수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덕을 이제 아주 많이 본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포시마크가 돈을 벌었느냐? 이제 우리에게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포시마크가 원래 시작은 약간 당근마켓에 가까워요. 네. 어떤 거냐면 본인의 옷장에 있는 것들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판매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거의 인스타그램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는 내 옷장 자체를 SNS에 이제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옷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할 때 그 옷을 이제 쇼핑을 통해서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그 안에서 인터랙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뭐 당근마켓에 물건 올릴 땐 그 물건 자체가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거기서 댓글이 막 이렇게 발생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내 옷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마치 인스타그램에서 네. 우리가 사진이나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옷장을 계속 궁금해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마치 우리가 소셜 인플루언서에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브랜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어디서 버느냐? 이 안에 지금도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 라이브 기능이 라이브 어떤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 커머스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나의 옷장에 대해서 아주 센스 있게 뭔가 보여주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SNS에서 인터랙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본인의 옷을 라이브 커머스로 팔다가 단순히 본인의 중고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 커머스 플랫폼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포시마크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본인들의 그 회사 안에도 스튜디오들을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하나로도 이제 누구나 촬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이제 어떠한 그 패션과 관련된 개인 인플루언서로서 마치 중국의 왕홍처럼 커머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시마크가 그 전까지는 이런 마케팅 비용,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들도 처음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잖아요. 그쵸. 그 돈들 때문에 계속 적자였는데 이번에 가장 고무적이었던 게 2024년에 원래 목표였던 에비타 흑자 전환이 이번 분기부터 이제 조기 달성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돈 벌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큰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커머스 거래액 자체가 네이버 자체의 커머스 거래액도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쿠팡이 없기 전에만 해도 우리가 이커머스라고 할 땐 대부분 뭐 예를 들면 11번가라든지 그쵸, 예, 그런 데를 아니면 생각했어요. 옥션 뭐 이런 사이트들을 생각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거의 명확하게 양대 산맥으로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아니면 네이버죠.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배송해 준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마일리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일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과의 계속적인 인터랙션. 그다음에 그 마일리지를 단순히 물건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일리지로 예를 들면 웹툰을 본다거나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IP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이 안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엔 또 이제 삼성페이와 좀 시너지를 만드는 이러한 오프라인 결제액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 이 커머스하고 핀테크 분야 이 부분에서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시마크 인수할 때만 해도 진짜 물음표가 좀 붙었었는데 이제 네. 확실하게 좀 느낌표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다른 영역들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은 뭐 콘텐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네이버가 집중하고 있는 건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4% 정도 성장했으니까 상당히 크게 성장했고요. 전분기 대비는 6%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어쨌든 웹툰이라고 하는 것들을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처음엔 홍보 비용 같은 걸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약간의 어떠한 비용은 좀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동기 대비해서 94% 이상의 시장 자체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클라우드 부분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생성형 AI라는 시장이 있을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클라우드를 보게 되면은 매출 자체는 그렇게 그러니까 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해서
대비해서는 16.1% 감소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좀 살펴보면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많이 씁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WS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 클라우드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공공기관에서 쓸 때 뭐 여러 가지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뭐 비수기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공공의 약간 비수기 같은 시간이어가지고 공공에서 매출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게 향후에 지금도 계속 이제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카카오와의 약간 차이 중에 하나로 내부적인 비용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역할을 지금 클라우드가 내부에서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이번에 네이버가 좀 실적이 잘 나왔던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럼 반면에 카카오는 사실 영업이익 발표한 날, 실적 발표한 날 네.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쵸. 카카오 어땠을까요? 일단은 카카오가 많이 떨어진 이유라고 제일 이제 볼 수 있는 게 카카오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중에 카카오톡이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카카오톡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광고나 커머스가 붙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출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2%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늘어났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전분기 대비해서 29%, 네. 특히나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5%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사이즈는 커졌지만 광고비라고 할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쓰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타격이 있고요. 이제 톡 비즈 매출 같은 경우에 어떠한 그 전분기 대비해서 1% 좀 감소했지만 그래도 조금의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카카오의 뭐 여러 가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막 많이 줄었다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비용을 좀 많이 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순수익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러한 비용들이 정말로 이제 그 다음 분기에 그 카카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좀 말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뮤직이나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뭐 인수하거나 아니면 SM을 인수하거나 이런 것들의 비용을 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광고 비용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 수수료나 광고 비용을 늘린 것이 잠깐의 단기적이지 장기적으로 과연 이것이 잘 갈 것이냐라는 평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카카오가 좀 좋지 않았는데 그럼 카카오도 네이버가 마치 포시마크를 인수했듯이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신성장 동력을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헬스케어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플랫폼 사업에서 확장시킬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우리의 어떠한 대화 데이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커머스 결제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에 건강 데이터가 그 안에서 붙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파생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로 돈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략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상당히 힘을 주겠다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이 카카오를 처음에 인수할 줄 알았는데 근데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했어서 맞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었잖아요. 근데 그랬었던 포털 다음을 사내 독립기업으로 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카카오 그 톡 안에서도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뷰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그 탭이 빠지고 네. 오히려 카카오 안에서의 다른 서비스가 붙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두 가지로 거기서도 이야기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음도 살리고 카카오도 살리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카카오가 꼬리 자르게 하는 거다. 그래서 네.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오거나 다음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떼버리고 본인들이 하려는 것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좀 그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다음 역시도 뭐 다른 회사에 팔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독립적인 성격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다음이
사내 독립 기업으로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봐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음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좀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좀 포털 시장이 상당히 좀 장악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포털 자체가 갖는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 약간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대신에 사람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 또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뭐 챗GPT 같은 걸 물어보니까 생성형 검색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카카오가 다음과 이제 함께 콜라보를 하고 나서 다음 자체를 계속 키워오는데 집중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네. 네이버는 여전히 검색 점유율이 높은데 다음은 오히려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검색 점유율도 지금 거의 다 뺏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해서 어떤 다음의 회원 수를 가지고 놨지만 정말로 다음을 제대로 키우려고 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남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좀 잘 해낼 수 있는 다음의 모습을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카카오와 다음의 관계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그렇게 좋은 시기만은 아닌 것 같은데 카카오톡까지 함께 또 먹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하필 또 어버이날에 어버이날에 한 15분 정도 장애가 있었죠. 내부 네. 시스템 설정 오류라고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상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또 하필 그 시간대가 이제 점심 시간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카카오가 15분만 먹통돼도 우리 모두가 큰일 불편함을 나죠. 느낄 정도로 네. 정말 핵심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분명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캐시카우는 있는데 그럼 이것을 얼마나 고도화할 것이냐 여기서 정말 얼마나 많은 매출을 사람들을 불편해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향후에 어떤 주가나 이런 것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실적들과 왜 이렇게 실적 차이가 좀 났는지 앞으로의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 드릴게요. 저희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전략에 대한 내용들 강연회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토마토홀에서 열립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진행 참가해 주실 분들은요. 022128-3388, 022128-3388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까지 함께 해결해 드리니까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